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3월 7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로드트립.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물질적인 성공에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닐까요? 물론 물질적인 성공도 좋지만 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 성공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산이의 성공하고 싶었어. 들려드릴게요. 아주 열심히 일했어. 그럼 행복할 거라 믿었어. 그저 성공하고 싶. 어릴 적 이민 갔을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대세 사는 경찰. 나 돈 많이 버는 거 농담 아닌데 웃었어 선생님마저. 속으로 대답했나. 그럼 애초 여기 올 필요 없잖아. 그때부터인지 몰라 성공에 대한 집착. 누가 잊어버린 놓치려서 것도 없어 도망치는 마음 미워서. 어린 맘에는 돈이 너무 싫었네. 동시에 돈이 많았으면 빌었네. 어디서 몰래 주운 소파 그 위에 누워 그려 성공한 나. 성공하고 싶었어. 성공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었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나 열심히 일했어. 아주 열심히 일했어. 그럼 행복할 거라 믿었어. 그저 성공하고 싶었어. This is real talk, weak side on me, emotional side on me, maybe real me. 너와 내 앞에서 주잔을 상상해서 너와 이곳은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곳. 혹 이미지 세탁 값싼 감성 파리라 해도 좋아. 사람들 내가 변했대 난 인정할 수 없어. 막았던 귀 열기까진 꽤 오래 걸렸네 나로선. 깨닫고 나니 후련해 like a man. 난 말해 you were right, admit it. 난 초심을 잃었네. 며칠 전 팬이었다며 메시지. 당신으로 인해 힙합 알게 됐고 계속 기다렸지만 이제는 실망. 처음 랩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명심하고 잊지 말라고. 욕심 말고 잘 걸어나가달라고. What's money, what's fame, what's happiness. 대체 왜 갈증이 가시지 않는 걸까. 진짜 성공은 뭘까. 돈 벌자마자 먼저 산 최고급 소파 그 위에 누워 그려 어릴 적 나. 성공하고 싶었어. 성공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었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나 열심히 일했어. 아주 열심히 일했어. 그럼 행복할 거라 믿었어. 그저 성공하고 싶었어. 듣기 너무 무서웠던 말 변했어. 넘어진 날 만큼 비웃어.
언젠간 똑같이 누가 널 비웃어. 어디까지가 성공인 걸까?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을 보느라 내가 얼마나 높이 왔는지 볼 여유가 없어. 내 맘 그저 성공하고 싶었어. 더 많이 벌고 싶었어. 아주 많이 벌고 싶었어. 나 열심히 일했어. 정말 열심히 일했어. 행복해지길 빌었어. 그게 성공이라 믿었어. 히스토리 메모리. 글로벌 로드트립 오늘의 여행지는 독일입니다. 오늘의 여행지 독일에서 DBS 국원들이 뽑은 히스토리 메모리는 독일의 통일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독일의 통일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독일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연합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점령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하나로 통합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 자본주의 진영 서독과 공산주의 진영 동독으로 분단이 된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네요. 한반도 분단의 경우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인해 분단됐거든요. 이후 동독정부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됐죠. 심지어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랭하던 사이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발전되어 통일까지 이루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미디어적인 교류입니다. 1973년 동독정부는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TV에 비친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을 보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들이 TV에 비친 서독 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보면서 동독정부의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통행의 자유인데요. 동독정부의 허가만 있다면 동독의 주민과 서독의 주민은 통행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격차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동독의 경우 1세대 1승용 차일 만큼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교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한국과 북한도 경제적으로 격차가 줄어든다면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시 동독 외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동독과 서독의 왕래를 좀 더 자유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독일어가 서툰 이태리 기자가 독일이 통일이 되었다고 오보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오보를 전해들은 서독과 동독의 주민들은 진짜 통일이 된 줄 알고 베를린 장벽에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인파가 뒤섞여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동독정부는 서독에 바로 통일협상을 제안했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일에 있어서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웃긴 해프닝이 있었네요. 우리나라도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승철의 그날에 들려드릴게요. 내겐 꿈이 있어
서더라도 웃으며 닦아주길 기도해 그날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를 보며 힘들었냐고 위로해줄게 우리만의 그날이 곧 다가올 거야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약속해서 너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기도해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그땐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기도해 그날 위해 우리만의 셀럽 매거진. 두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셀럽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앞서 독일의 역사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리 브란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란트는 1913년 12월 18일 독일 제국의 리벡에서 칼프람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는데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브란트는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릴 적부터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16에 불과했는데요. 저의 16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학우분들의 16대는 어땠나요? 대부분 철없던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스웨덴에서는 신문기자가 되어 반나치스 운동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치당의 탄압이 심해지자 나치당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치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칼프람에서 빌리 브란트로 개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반나치스 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란트는 노르웨이 소속으로 베를린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브란트는 빌리 브란트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국적을 재취득 후 독일 3인당에 재입당하게 됩니다. 독일인에서 다시 독일인이 되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것을 바꾼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 제4대 서독의 수상으로 당선된 그는 동방정책을 펼쳤는데요. 동방정책이란 서독이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독과 동독의 우호적 관계로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화해 정책도 있지만 1970년 브란트는 폴란드에 방문해서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청산한 것 같은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진심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라며 걸스데이 트루스 들려드릴게요. 네 앞에만 서면 난 또 자신이 없어져. 너는 자꾸 내 민낯을 드러내 나를 미워하게 해. 난 나를 숨긴 채 사랑을 말해왔고 시선들이 무서워 난 숨었어. 전부 무너진 날 broken heart.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거울 속에 있는 건 잘 만들어진 마네킹. 웃고 떠오르는 내 얼굴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밤의 눈물도 공허한 외로움도 소용없어. 전부 깨져버린 broken heart. 떠나버린 너는 far away.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네가 알고 있는 나 그저 웃고 있을 뿐.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전부 깨져버린 broken heart. 떠나버린 너는 far away.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다이나믹 오트. 이번 독일의 여행지는 포츠담인데요. 포츠담에는 어떤 다이나믹 오트가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나믹 오트는 포츠담에 위치해 있는 상수시 궁전입니다. 상수시란 프랑스어로 근심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상수시 궁전에 가면 여유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시 궁전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들을 포함해 150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150개의 건물이 있는 만큼 포츠담시에 궁전이 있다기보다 도시가 궁전 안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 넓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넓었던 곳이 아니었는데요. 처음 지어질 때
궁전은 아담하고 작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다른 궁전과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자그마치 150여 개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1745년 별궁을 짓기 시작한 이후 1917년 마지막으로 완성된 궁전까지 172년 동안 세워진 건물과 정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궁전과 다른 특별함 때문에 더욱 관심받고 있는데요. 유럽 양식이라면 화려함이 많이 드러나지만 이곳은 화려함은 적고 소박하고 아담함의 아름다움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궁전을 세운 프리드리히 2세는 보수적이지 않고 철학과 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요. 설계할 때 그의 철학과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네요. 이곳의 입장료는 하나로 약 2만 원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꼭 보셨으면 하는 곳 몇 곳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상수시 궁전의 정원으로 인공적인 프랑스풍 정원보다는 자연적이고 회화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들판과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체칠리에노프 궁전인데요. 궁전이라기보단 별장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전을 둘러보면서 소박함과 아담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업에 지친 학우분들께 여유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여행지가 아닐까 싶네요. 여유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죠. 아이유의 비밀의 하원 들려드릴게요.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리.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 금요일부터 3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면접은 3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열원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2-890-1794, 052-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기술의 임동현, 방송의 저 심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열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미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3월 7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열론사 방송국입니다.